DBMS 공부하려고 컴퓨터 켜서 내가 키려고 할 때 순서가 있어요. DBMS를 쓸 때는 서버에 연결을 해야 가능했어요. 그죠? 사용 가능 정도로 보면 돼서 그 다음에 SQL 요그 프로그래밍을 그냥 잘 보기 위해서 그런 툴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연결이랑 상관이 없는 거라서 이렇게 키게 되면은 기존에 작성했던 쿼리가 날아가요. 그래서 순서를 항상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툴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켜주시면 돼요. 아, 위에가 맞는 거죠. 이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XAMPP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SQL 요구를 키면은 문제가 없어요. 저희 저번에 했던 그거거든요. 그런데 요거 끄고 끈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켜버린 거예요. SQL 요구를 그런데 한 번이라도 눌러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럼 날아가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차 맞다 하고 서버 연결 안 했지 연결해야지 연결을 하고 다시 연결 지어서 내가 저번에 했었던 저희가 이니셜 넣었었네요. 그죠? 이니셜에 연결 테스트 하고 연결됐으니까 이제 들어가지겠지? 그러면 저번에 만들었던 A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 여기 썼던 게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날라간 거예요. 복구가 안 됩니다. 이 순서니까요. 지켜서 켜주시면 돼요. 이거는 항상 켜주시면 되는 거고 혹시 또 이 XAMPP가 이게 안 되시는 분? 지금? 아, 네. 새로 오셨죠? 네네. 자, 그래서 얘 켜놓고 저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거였잖아요. 한 번 더 빠르게 싹 보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있어야 되고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 운영하면 됩니다. DDL, DML이 그런 역할을 하는 언어였고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볼 수 있었어요. 크게 다루는 놈이고 큰 거. 그래서 얘들은 나눠줬어야 돼요.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건지 테이블을 관리할 건지 이거는 무조건 테이블이니까 굳이 테이블 명시가 없어도 됐던 퀄이었죠. 그레이트. CRUD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무슨 언어를 하시든 우리가 추가, 수정, 조회, 삭제는 돼야 돼요. 데이터 타입도 막 공부했었어요. 서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그 CRUD에 대한 연습하는 페이지인데 이거 한번 해보시고 계시면 돼요. 복사하셔서 저렇게 하시고 그래서 요런 쿼리들 내가 여기다가 넣고서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날아가니까 이 공부하신 거를 차라리 벨로그에다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날 하신 거. 벨로그에 집어넣으실 때 백틱으로 3번만 엮으면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요런데 이제 show 데이터베이스 하면 되죠. 나오는 건데 밑에
얘 전체를 내가 복사해가지고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이걸 믿으면 안 돼요. 요 SQL 요구. 그래서 여기다 쓸 때 백틱을 3번 감싸세요. 여기 백틱, 여기 백틱. 백틱이 그 ESC 아래에 있는 키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친구들이 그 안에 그 마크다운 문법 안 먹히고 들어갑니다. 백틱을 안 쓰게 되면 마크다운이 되잖아요. 샵이 마크다운에서는 제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커져요. 이상해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게 문제고 요게 퀄인데, 예. 그렇게 되니까, 탭으로 묶어서 올려주시면은 그럼 깔끔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실 수 있겠죠. 그럼 내 거에, 내 노트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요거 한번 쭉 상기하시면서 저번 시간에 풀어보세요. 한글 안 나올 때 config myin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우리 저번에 설정한 거 나왔는데요. 아래로 좀 내려가 보시면 살살살살 내려가 보시면 좀 내려야 되네. 좀 많이 내려야 되네. 있다. UTF-8 세팅이 있습니다. UTF-8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인코딩 개념의 단어예요. 인코딩. 한글이 안 나오면 얘를 건드리셔야 되는데 여기에 그 샵 있죠, 샵. 요 샵이 주석이죠. 이거 없애세요. 싹 다 날리시면 돼요. 날리고.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샵만 딱 깔끔하게 날리셔야 돼요. 저장하시고 끄고. 한글이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잘 안 되면 서버 한번 스탑했다가 다시 한번 연결해서도 확인해 보시고요. 천천히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뭐를 봐야 되는지 답지 이런 거는 있잖아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답지 다 올렸거든요. 때려 고침하시면은 요 문제의 답이 요거고요. 그냥 이렇게 붙여 있어요. 4, 5번의 답이 요거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답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맞는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결국에 이제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우리가 이 코드를 작성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할 수 있냐 없냐로 나뉘기 때문에 나중에 나한테 일을 맡겼는데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 사람이 답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능력의 문제로 가요. 나중에 그냥 간단하죠.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기준을 딱 높게 가지고 갑시다. 데이터베이스 뭐가 있는지 처음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그래 보니까 A, OD, 인포메이션 스키마,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각각이 큰 판이라는 거죠. 각각이. A라고 하는 판이 쫙 있고요. A. 그 안에 테이블이 여러 개가 들어있구나. MySQL이라고 하는 것도 큰 판이 있고 그 안에 테이블이 되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지를 찍어야 돼요. 이 중에서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찍겠다. 실행하는 거는 여기 플러스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또는 F9을 누르시면 돼요.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쿼리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그런 다음 누르면 되는데 만약에 드래그가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까지만 드래그가 돼요. 에러 뜨거든요. 여기 에러. 그랬을 때 이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게 메시지예요. 너 이런 거 잘못했어 라고 알려주는데 신텍스 에러 이렇게 많이 보실 겁니다. SQL 신텍스 하면은 문법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내가 뭔가 문법을 잘못 쳤네. 드래그를 이렇게 했잖아요. SE부터 했단 말이에요. SE로 시작하는 문법은 없어요. 잘못 쓴 게 맞죠. 나는 여기다 잘 썼는데 유즈 MySQL 맞는데 실행을 내가 할 때 컴퓨터가 알아먹는 거는 SE부터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걸로 인식을 했죠. 여기까지 가요. 테이블 리스팅.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테이블을 한번 봐야죠. 뭐가 있는지. 되게 많네. 각각이 데이터를 담고 있는 하나의 이제 상자들이 되는 거죠. 특정 테이블의 구조를 한번 봐봐라. 요거는 describe였는데 이건 참고만 하세요. 이거 지금 바로 쓸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DB 같은 거를 이제 까보는 건데 DB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구나에 대한 구조예요. 구조랑 데이터랑은 좀 달라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구조는 데이터는 이제 여기에 쌓이는 놈들인데 이렇게 요런 쿼리를 쓰시게 되면은 얘네들이죠. 칼럼들에 대한 정보거든요. 약간 다릅니다. 아까 전에 DB도 있었고 또 이벤트, 펑션 이런 거 있죠. 하나씩 다 까보세요. 이벤트도 한번 해보고 펑션도 해볼게요. 그러면 이벤트에는 스테터스, 스타트, SQL 모드 이런 게 있고 펑션에 들어가면은 name, let, dl, type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해요. 특정 테이블은 테이블 구조 많이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앞 초반에는 넘어갑시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이렇게 한다. 유즈 테이블, 테스트 테이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테스트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는 쇼 테이블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테스트에 쇼 테이블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 보는 거죠. 위에 있는 것들은 여기까지는 DDL 중에서도 가장 큰 개념이었고요. 이 아래서부터가 좀 실전적이에요. 이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쿼리를 가져가는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쓰이는 쿼리들은 저장을 따로 보통 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을 때 그 프로그래밍 코드 부분이 있죠. 뭐 자바라든지 C, 파이썬 이런 것들은요. 코드가 작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코드가 실행이 딱 되면은 그게 곧 그 코드들이 일을 하죠. 막 코드가 읽히는 거예요. 막 읽어요. 위에서 아래로 보통 읽죠. 이런 놈들이라서 코드가 중요한데요.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에서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SQL이라고 하는 것들은 코드랑은 좀 달라요. 얘네들은 한번 실행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무슨 역할을 했는가가 중요하고 이게 한번 SQL이 실행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끼쳐서 저장을 했든 조회를 했든 수정 삭제를 하면은 이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거기에 영향이 끼쳐서 일이 된 거지 이 코드는 거기서 역할이 끝나요. 그래서 앞서 있는 이런 프로그램 언어들은 이 코드들이 계속 일을 해야 돼서 중요한 자원이지만 SQL에서의 코드들은 오로지 DB를 그냥 조작하기 위한 한 번의 실행 문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냐면 그냥 통으로 어디다가 하나 저장 이렇게 해놓으시고 가져가는 건데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큰 거를 아예 삭제했다가 새로 만들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삭제부터 가는 거는 이제 초기화하는 거예요. 가장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를 남겨야 되는 것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실제 일할 때 문제고, 그러해서 초기화부터 가는 거예요. 삭제부터. 처음부터 생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진짜 A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A1. 근데 이거를 삭제를 해.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진짜로 날아간 거라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공부할 때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해야 내가 쓰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삭제부터 가는 겁니다. 삭제하고 새로운 거 생성하고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실행하지 않으면은 반영은 안 됐죠. A1을 실행하려면은 드래그 하시고 F9 create database F9 선택 use A1 유지된 거는 여기 데이터베이스 만들었으면 테이블 만들어야죠. 이거 만들어야죠. 테이블 만드는 것도 create. 근데 create 할 때는 명시해 주는 거 있었고 이름이 아티클이래요. 괄호 2번 세미콜론 괄호 안에서 엔터 2번 탭 타이틀이랑 바디라고 하는 칼럼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타입을 넣을지 바디에는 어떤 타입을 넣을지는 내 마음이에요. 힌트들이 좀 나왔는데 제목이라고 하는 게 엄청 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개로 했군요. 100개로 이제 한정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쓰면은 10개, 요거를 이렇게 쓰면은 20자. 항상 콤마를 붙여서 이어서 쓸 땐 콤마가 꼭 필요해요. 콤마. 바디는 내용물이라 사진도 들어가야 되고 동영상도 들어갈 수 있고 글 되게 길 수 있어요. 그런 거일 때는 텍스트 써주시면 됩니다. 추가가 잘 되었는지 확인. 테이블스 한번 찍어보시면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디스크라이브 줄여서 디스크라고 해도 돼요. 아티클을 한번 찍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만들었던 거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가요. 타이틀에다가 바차 20 넣은 게 여기 있죠. 텍스트 여기 있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는 딱 이 두 개만 체크하고 이름만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근데 뭐 정보가 많네요. 기본적으로 생성이 돼야 되는 정보들이고 명시하지 않았을 때 주는 값들이 다 있습니다. 얘네들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나중에 보죠. 셀렉트를 해서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테이블 바디가 생겼는데
얘네들이 데이터는 없는 상황.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차이점들은 뭐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대강 보인단 말이에요. 자, select all을 했어요. 그러면 타이틀이랑 바디에 무슨 데이터 넣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저것만 보면 어떻게 알아요? 여기 타이틀에 숫자 넣어야 되는지 바디에 문자 넣는지 모른다. 그걸 알고 싶으면은 describe를 해야 돼요. 그럼 describe를 눌렀을 때는 와 이제 나는 저 타이틀 바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아는데 무슨 데이터 들어가 있는지는 또 몰라요. 데이터가 안 나오는 놈이거든요. 데이터. 쇼 테이블즈는요. 얘는 이제 이름은 또 알려줘요. 이름만 알려주죠. 우리가 그 시험 같은 거, 이론 같은 거 공부할 때는 요 쿼리들이 하나하나 어쩔 수 없이 다 얘네들의 역할을 무슨 한계점 또는 장단점, 이론 이렇게 나눌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제 볼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체득하면은 기억이 더 잘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SQL까지 가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시는 게 공부가 정말 진짜 공부죠. 하여튼 추가 한번 또 해보죠. 셋으로 하는 게 편해요. 콤마 콤마 넣어주세요. 콤마.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게 백틱. 여기 들어가는 게 따옴표. 달랐죠? 요거 많이들 저기 실수하셔서 한 번 더. 백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ESC 키 있죠? 그거 아래에 이렇게 생겨먹은 키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 그죠? 물결 표시는 Shift 누르고 누르는데 그냥 누르면은 얘가 나와요. 이 친구를 두고 백틱이라고 합니다. 백틱. 그러면 테이블 이름, 데이터베이스 이름 좀 큰 녀석들 있죠. 구조에 대한 거. 얘네들은 백틱으로 해요. 칼럼. 그리고 데이터는 따옴표. 콧따옴표도 되고요. 쌍따옴표도 돼. 상관없어요. 칼럼은 그래서 백틱이 쓰인 거예요. 이쪽에. 요거는 칼럼 구조에 해당을 합니다. 요거 실행하시면 석세스가 나오고 데이터 조회는 셀렉트였고요. 셀렉트에 타이틀만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타이틀 넣으면 타이틀만 나오고 타이틀 하면 타이틀 나오고 바디 넣으면 바디 나오고 타이틀 또 넣으면 타이틀 나오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고 조회는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고 처음에 우리가 실행할 때는 이걸 드래그하는 게 맞아요. 초보이시고 가장 처음에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세미콜론을 잘 쓰셨잖아요. 이 친구. 얘가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령어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면은 얘를 인식하게 내가 잘 썼으면은 이 명령어가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그 어딘가에다가 커서 하나만 이렇게 두시고 그러니까 마우스 그 깜박깜박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 어디든간 두고 그냥 F9 누르면 돼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처음부터 하면은 이제 좀 헷갈려요, 오히려. 그래서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에 완. 그러니까 여기 커서 이런 데다 두고, 그죠? 여기 이렇게 두고, 그냥 F9 누르시면, 또는 요거 직접 클릭하시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거 아무데나 누르고 실행. 아무데나 실행, 아무데나 실행.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뭐가 문제였냐면 세미콜론이 문제일 거예요. 세미콜론을 제가 없애고 여기서 클릭하고 실행했을 때는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냐? 컴퓨터가 이걸 전부 다 쿼리로 봤으니까 에러가 나죠. 이런 쿼리는 없거든요. select article insert into 막 이렇게 합쳐진 건 없어요. 이런 거. 그런 걸 구분해주는 세미콜론입니다. 이러면 이제 실행이 더 편하죠. F9에 바로바로 누르면 되니까. 이와 같아요. 조회도 쭉 해보시고요. 추가도 계속 해보시고. 우선은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와볼게요. 데이터 조회를 이렇게 올로 하는데 이번 게시글이 뭔지 알 수 없다까지 일단은 오셔야 되거든요. 자, 봅시다. 요거 막까지 만들었는데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할 때 중요한 특징이 몇 개 있어요. 4개 정도가 있을 건데 무결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데이터 무결성. 영어로 이제 integrity라고 나올 겁니다. integrity. 또 중복성. 데이터 중복은 안 돼요. 중복되면 안 된다. 데이터 유일성. 데이터 또 뭐 있지?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데이터는 응당 혹은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뭐 무결성은 뭐냐면 데이터가 함부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막 손상되면 안 돼요. 손상되시면 안 되고 중복이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유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더라. 잠시만요. 일관성. 약간 유의점과 좀 섞인 부분이 제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현재 우리의 일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관리할 때 어떤 문법들을 써야지 얘네들이 생성되고 삭제되고 추가되는지도 중요한데 그거에서 또 넘어서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런 놈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내가 만들어 줘야 다른 개발자들 또는 사용자들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잘 뿌려주기도 하고 저장도 차곡차곡 해서 충돌이 없게끔 할까 등등에 대한 것들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도 있겠죠. 비용 문제. 비슷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나는 그거를 뭐 1,000만 원에 했는데 저 사람이 하면은 5,000만 원이 든대. 그럼 내가 더 잘한 거죠.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요즘 세상에.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 껴서 뭐 2,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측정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에 따른 설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럼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함부로 중복이 되거나 유일함이 깨지는 게 중복이라면 연결이 되네요. 그렇게 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가장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일단 잡아가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구나인 거고 지금 상황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쌓았어요. 우리가 제목이랑 내용이랑 제목 내용
제목 내용, 그죠? 2번 게시글이 뭔지 알 수 없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이게 어떤 게 2번 게시글인지 알 수 없다. 네이버에서 뭐 카페에 들어갔는데 글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찍어 이거 보고 싶어서 이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했는데 지금 보죠 뭐 대강. 근데 그게 누구의 글인지 모른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거나 들어갔어요. 전체 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런 거 누르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눌렀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잘 가지죠? 아니면 그거에 따른 일이 벌어져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만든 그 글이 중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까처럼 이렇게 눌렀는데 그 글이 뭔지 몰라. 두 개가 나와. 내가 사용자가 이 글을 클릭을 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온 결과가 두 개인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쌓이게 되면은 이런 페이지는 사용할 수가 없는 페이지예요.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각 데이터들 있죠? 데이터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무슨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는 두 번째 문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들이 이제 식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식별.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식별을 붙인다는 거는 각 데이터에다가 얘네들이 가지고 뭐 이런 것들 갖고 있겠죠. 그 애들한테 이제 이름표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자고요. 이름표. 태그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줘요. 그리고 그 태그들은 다 완벽하게 중복이 없는 유일한 이름들인 거예요. 그렇게 달면 되겠죠. 얘네들을. 오로지 나만 있죠. 약간 주민번호 같은 거죠. 절대로 중복이 안 되는 거. 그런 태그들, 식별할 수 있는 값들을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 얘네들은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좀 별개죠. 상관이 없는 거죠. 따로 붙인 거잖아요. 이 친구들을 보통 id라고 합니다. id를 다 붙여야 되는데 데이터가 한두 개냐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얘네들을 관리하기 좋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 숫자가 좋겠다는 거예요. 문자로도 식별할 수 있어요. 날짜로도 식별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 알파벳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숫자를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설계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사실 상당히 깊어요. 프로그램 쪽에서.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 신경도 안 써도 될 만한 일인데 우리는 이걸 신경 쓸 때 이 생각 중요해지는 거예요. 알파벳으로. A, B, C, D로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붙이면은 식별이 되긴 하죠. A, B, C, D, F, G. 근데 알파벳 문제는 이제 26개인가밖에 없고요. 한글로 붙이자고 보니까 한글로는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글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숫자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 아주 1부터 붙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면 그 다음 숫자를 붙여 나가면 되죠. 데이터 설계가 그래서 여기에 id 이런 게 하나 붙어가지고 각 내용들은 같을 수 있어요. 뭐 제목이 똑같은 제목으로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각각의 데이터들은 식별이 완벽하게 돼야 돼요.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새로운 데이터 인서트를 그래서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용이랑 제목 그 데이터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개념에서 이해하시고 문제 그 다음 거를 보셔야 돼요. 구조를 그럼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방금. 근데 그걸 붙일 때 저는 이런 거나 아니면은 우리 엑셀로 하면 되게 편해요. 엑셀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거 그냥 이만큼 드래그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옮기면 되죠. 그 앞에다가 아이디나 적고서 내리면 돼요. 엑셀은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게 안 돼요. 내가 일일이 다 명령으로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는 이제 알터 테이블에 지금은 붙이는 거니까 add예요. add 컬럼이겠죠? 아이디를 추가하고 int고요. 여기까지 해보죠. 알터 테이블에 여기서 한번 끊고 add 할 거냐 이거 많아요. 알터에 그 add도 할 수 있고 modify도 할 수 있고 드롭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add만 할 거라는 소리예요. 일단 맞는지 좀 볼게요. 이게 add 컬럼 문법이 명칭 테이블을 지정 안 했구나. 테이블 이렇게 들어가요. 어떤 테이블인지 모르면 안 되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add 한번 해볼게요. 예, 석세스가 됐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은 좀 나중 문제라.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는 행으로 이렇게 밑으로 추가되죠.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알터. 알터는 구조에 대한 거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얘가 추가가 됐네요. id. 추가가 되고 나니까 무슨 이상한 널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고요. 추가할 때는 우리 테이블의 규칙을 따라요. 데이터 타입 명시는 필수다. 그래서 이거 필수로 넣었고 숫자로 할 거니까 int 한 거예요. 되시죠? 널로 나오는 이유는 널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놈이에요. int 널은 좀 나중에 또 보고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사실 문제이긴 해요. 여기 저 드랍부터 해가지고 초기화 좀 할게요. 이거는 그냥 제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보세요. 처음에 만들 때 타이틀 바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럼 타이틀이랑 바디만 있으면 식별할 값은 어디다가 넣어요? 못 넣는단 말이죠. 새로.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어야 되냐? 여기다 아이디를 넣어야죠. 아이디를 넣어서 각 데이터들을 숫자로 구분해야지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방식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사실은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인서트 할 때도 타이틀 바디만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id는 1 하나 넣을 때 1 넣고 두 번째 거 넣을 때는 2를 넣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얘네가 어떤 글인지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게, 뭐야, 어디 갔어? 그치. 이걸로 하자. 예. 인서트가 다음과 같이 나와야 돼요. 설계가. 이게 맞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뭐 안 한 거잖아요. 허허이. 다시 초기화하고, 타이틀 바디만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넣을 때도 아이디라고 하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넣은 거죠. 그냥 뭐랄까 신입사원 한 명이 좀 사고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놨어. 물어보죠. 아이디어 왜 만들었어? 그러면은 오 이러고 골치 아파요. 자, 그럼 우리가 사수로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구조 수정을 해야 돼요. 아이고 비켜봐. 그래서 넣어줘야 돼요. 아이디를. 아이디라고 하는 건 식별되는 거니까 앞쪽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만드는 게 퍼스트예요. 가장 처음에 그 구조 하나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고 나면은 앞에 생겨요. 네.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부터 다시 오시면 돼요. 드롭부터 해가지고 초기화 하시고 크리에이트 하고 인서트 확인 2번 하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알토에서 만들어 놨더니 이제 그 기존에 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내가 정하지 않은 이제 그런 기본값 뭐든 채워요. 테이블이 이런 모양으로 생길 수는 없다가 있거든요. 테이블은 항상 꽉 찬 사각형이 돼야지만 저장이 잘 돼요. DB에. 애초에 이런 모양이 저장 자체가 안 돼요. 아이디 하나 만들었는데 이건 없는 부분인데 그런 거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채워넣는 놈이 널이라고 하는 걸로 일단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칸 채우기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구조 넣었으면은 데이터 넣어야죠. 데이터를 1을 넣고 해야 돼요. 1번, 2번 넣어야 돼요. 1번, 2번. 그 이후에는 내가 잘 만들어줬으니까 될 텐데 지금 사고 수습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에다가 1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1 아이디 어떻게 넣을까요? 인서트 하면 될까요? 이렇게 타이틀 넣듯이 이거 한번 넣어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죠? 인서트 할 때 우리 저번에 했던 그 업데이트 할 때 웨어처럼 그 웨어를 쓰셔야 돼요. 그러네. 이게 인서트는 새로 넣는 거니까 애초에 내가 쿼리를 잘못 잡은 거고 업데이트를 넣어야죠. 기존에 있던 걸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업데이트 아티클 해서 셋에 id를 1을 이렇게 넣을 건데 웨어로 칠 거야. 그럼 웨어에서 하는 역할이 칼럼에 데이터 해가지고 찾는 놈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찾는 거를 지금 어떻게 찾을 거예요? 누가 1번이에요? 누가 2번이에요? 일단 몰라요. 어찌됐건 1을 넣어보자고요. 웨어가 모르겠으니까 1을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이렇게 넣습니다. 석세스가 떴어. 나 뭐 잘했나 보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두 개 다 바뀐다는 거가 이 말이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실 거는 이 업데이트, 딜리트 또는 인서트 하는 놈들인데 특히 업데이트 하는 애들이 셋을 한다 했을 때 그 기준 잡는 게 이렇게 잡아요. 칼럼을 잡아요. 칼럼. 요게 칼럼 가로로 가는 게 이제 행이라 그래서 롤이라고 하는데 업데이트 아이디 할 때 잡는 게 이 친구를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 그냥 다 바꾸는 거예요. 싹 다. 1111. 얘를 두고 개념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뭔가 하나 잡아야죠. 좀 롤을 나는 한 개까지만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where로 해서 쓰면은 돼요. 보통은. where 타이틀이 제목인 거 있잖아, 제목. 제목인 걸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일반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타이틀 쪽에 제목이라고 적혀져 있는 걸 찾아서 그 행 있죠. 그 행을 찾아요. 이게 조건이 하는 역할이고 찾았으니까 이제 셋해야죠. 아이디에다가 1 넣어야지. 요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넣으면은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개를 찾아버리네요. 제목이. 그런 역할이에요. 쿼리들 하나하나에 속속히 아셔야 돼서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제목을 찾았으면 안 되죠. 2번으로 확인을 더 해드릴게요. 제목 2번. 두 개 다 바뀌잖아요. 이것도 내가 바란 게 아니야. 이게 아닌데. 나는 1번, 2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래 거는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예 지금 개념을 다르게 가야 돼요. 리미트라고 하는 걸 좀 써주셔야 돼요. 리미트. 리미트는 그 콜롬 잡고 지금은 아이디 잡았죠? 아이디 잡고 where로 잡았어요. 그러면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쫙 잡아놨어요. 조건으로. 그 이후에 2번으로 바꾸는 걸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실행하는 행에 제한 거는 거예요. 한 개까지 이렇게 제한 걸어버려요. 이 아래로 실행 안 해요. 이게 리미트예요. 실행하는 행의 개수를 지정하는 거가 리밋이에요. 그러면 얘를 1까지 이렇게 내가 막으면 지금 상황이 투투잖아요. 투투에서 1로 바꾸는 거를 리밋 걸어서 한 개만 바꾸면은 이게 결국에는 1, 2가 되지 않겠어요? 각각의 쿼리들의 조합이 우리가 DBMS에서 많이 할 일인데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하나하나 뭐 하는 역할이구나 만 알면은 이렇게 막 해보시면 돼요. 공부할 때 막 해보죠. 조합인데 하나만 더 조합해볼까요? 지금 제가 저 1 널널을 넣어서 잘못 넣었잖아요. 제가 빼야죠. 좀 잘못된 거 좀 빼고 싶은 거예요. 내가 delete from이라고 하는 건 알아요. delete from article 이건 아는데 이거 하면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조건을 줬죠. where에 이제 뭘로 찾아야 돼요? id는 1 이렇게 찾으면 돼요? 안 되죠? 1 지금 중복돼서 그렇게 지으면 두 개 다 지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미트 걸면 돼요. 리미트 1 그것도 안 돼요. 순서대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리미트 거는 거라서 1번 중에서 가장 위에 거 지워요. 나는 이거 지울 게 아니라 이거 지우고 싶어. 이런 의미에서 리미트라고 하는 거 또한 그렇게 만능은 아니에요. 이거의 역할은 뭔가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구간 짓는 거에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생겨난 본래 목적이랑은 좀 다르긴 해요. 하여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대처할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이걸로 찾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타이틀 바디 얘네가 다르잖아요. 타이틀이 널인 거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찾는 거. 널도 치니까 좀 바뀌어. 오 맞는 것 같아. 실행해보세요. 와 석세스 됐어. 이제 지워졌겠지? 셀렉트를 이제 확인해 보면은 아무것도 안 지워졌단 말이에요. 이상한 거죠. 근데 이게 뭐랄까
내가 공부한 내용에서는 맞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도가 저는 아주 했다면은 진짜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분명히 웨어의 역할은 찾는 거고, 걔는 칼럼에 데이터 쓰는 거니까 칼럼에 데이터 찾았는데, 그 다음에 딜리트, 프롬 이거 뭐 잘 쓴 거 잘못 썼네 찾아보니까 맞아요. 딜리트 프롬이 맞아. 다 맞는, 이거 맞는 문법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부하시다가 카톡으로 이게 좀 왜 이래요? 질문해 주시는 과정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더뭐 구글링도 좀 더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돼? 해서 구글 찾아보고 보니 알려줄 겁니다. 네. 널이라고 하는 친구는 좀 특수한 놈이에요. 생긴 것도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널. 이 널은 조건으로 검색할 때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지금 문법적 지식입니다. 이즈널로 찾아야 돼요. 이즈널.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이즈널도 있으면은 이즈낫널도 있는 거예요. 널이냐, 이즈널이냐 아니면 이즈널이 아니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 친구들을 얘네가 찾는 애들이잖아요. 찾는 거는 조건이랑 결부가 되죠. 당연히 이렇게 의미에 따라서 문법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얘들 웨어에 쓰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조건이니까 조건은 웨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즈널인 걸 찾고요. 지우고 셀렉트 하면은 깔끔하게 내가 찾은 걸 지워버려요.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이즈널이 아닌 거 찾잖아요. 다 지우겠죠 뭐. 기껏 만든 거 다 지웠어. 다시 만들어야죠. 이거 2번 하고 인서트 2번 하고 옆에 구조 올리고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1을 했는데 업데이트 1 제목일을 리미트 1 여기다가 1 넣고 그럼 11 들어가죠. 2로 해가지고 리미트 1로 또 바꾸면은 리미트 걸었는데 리미트가 잘 안 바뀐 것 같아. 지금 드래그가 좀 잘못됐나? 다시 여기서 투투가 됐잖아요. 1, 2 만들고 싶어요. 리미트 1번 걸고 제목 걸고 이렇게 하면은 원래 지금 제목이 잘 걸리지가 않네. 자, 데이터 테크. 웨어가 뭔가 검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잠깐 웨어 좀 사라져 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응? 이제 이해해야지. 오늘 좀 오류가 씁니다. 리밋이 잘 안 걸려요 지금. 이거는 제가 나중에 봐야 돼. 맞는데 뭔가 에러가 계속 떴구나. 맞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문제가 있었네요. 1 다시 2로 이렇게 하나만 바꾸면 2 됐네. 그죠? 리밋이 틀린 게 아니었어. 뭐 2일이든 1이든 이게 2일이라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찌됐건 이렇게만 되면은 구분은 된 거라서 순서는 괜찮습니다. 저 금세 또 웨어를 없앴네요 제가. 웨어 안 하고도 할 수 있죠.
퍼즐 이렇게 저렇게 맞추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무튼